여러분,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퍼주란 이야기 지금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윤호중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퍼주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예요. 한국은행은 현재의 양적 완화 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말뜻이 진짜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소상공인 채권, 자영업자 채권 매입하라는 뜻이에요. 정부가 소상공인 채권 발행하고 자영업자 채권 발행할 테니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매입하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터키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처럼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그냥 뿌리란 뜻입니다. 이거는요, 나라를 완전히 망조로 몰고 가는 완전한 지름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당에서는요,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자영업자를 지원하라 하는 법안을 수차례 발의를 했어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민병덕 의원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손실보상 이거 발권력으로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할 테니까 한국은행이 이거를 모두 인수하라 이렇게 해요. 결국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바탕으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발상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은행은 이 발행시장에서 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발권력, 돈을 찍어낼 뿐이지 그 발권력으로 채권을 구입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은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택저당증권이나 이런 걸 사들이는 것, 유통시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발행시장에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요 돈이 휴지 조각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와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름이 없다고. 심지어 말입니다.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채권 매입 기구를 만들어서 그 채권 매입 기구에게 인수를 하게 하고 한국은행 거기다가 돈을 대주는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금융중개 지원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다가 연 0.25%라는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을 하면 그 자금으로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유도하는 것,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한 3억 원씩 3조 원 정도, 중소기업에게는 업체당 5억 원씩 13조 원 정도 지금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금융중개 지원대출이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갚으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이 못 갚는 만큼 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돈 찍어서 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돈 찍어서 뿌리는 것과. 저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위협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발상 자체가
지금 이대로 가면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보시는 것처럼 금융중개 지원대출도 마찬가지. 제가 그냥 좀 전에 말로 말씀을 드렸지만 만기는 1년 이내에 운전자금 대출로 운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업체당 3억 원, 자영업자는. 그리고 중소기업은 5억 원씩. 2020년 3월에서 2019년 말까지, 2021년 9월 말까지 이렇게 금융지원을 하겠다 이런 안까지 만들었었어요. 그러나 이게 실행에 되지는 않았지요. 왜? 발권력을 동원해야 되니까. 발권력을 동원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 나라가 진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런 상황 없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세계적으로도. 예. 게다가 법으로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대한민국 한국은행법 있죠. 한국은행법 예, 제68조에서 말입니다. 한국은행은 인수 가능한 정권이 국채 또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 요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예. 이것을 무조건 말입니다. 예, 무조건 인수하게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 돈 찍어서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나오니까 이것은요. 예, 시장에도 엄청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서 퍼주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실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자마자 시장에서 보세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3년 만에 국고채 금리가.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찍잖아요. 그러면 찍잖아요. 그죠? 이거를 민간한테 주게 되면 신용창출이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신용창출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지금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어제 하루 만에 최고치 올라갔어요. 1.48까지 올라갔습니다. 1.48까지. 1.37%나 올랐습니다. 1.37%. 이게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살포하면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적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15일 날 1.497% 올라간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최고치를. 결국 말입니다.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서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통화정책의 신뢰도가 완전히 부서져서 예, 금리가 역작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170석에 엄청난 정당이기 때문에 법으로 통과시켜서 한국은행으로부터 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냥. 예. 한국은행법도 제정하면 되죠. 뭐 새로 만들면 되죠. 개정하면 되니까. 뭐든지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개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개헌 빼놓고는. 개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발권력 남용하는 거는 어쩌면 굉장히 우스운 수준이에요. 우스운 수준이에요. 우스운 수준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발권력이 동원이 되면요. 소비자 물가는 장난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베네수엘라의 물가가 얼마나 폭등하는지. 니아카로 베네수엘라 지폐를 한 니아카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콜라 한 잔 먹을 수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돈의 가치가 완전 휴지 조각이 돼버렸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돈을 찍어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통화 가치를 비롯해서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줄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그 무차별적인 영향은요. 대한민국이 예. 베네수엘라 같은 대한민국 플러스 베네수엘라 해서 베네수엘라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찍어내면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거니까요. S&P 같은 경우 보세요. 대한민국의 신용평가 등급이 지금 AA급이에요. AA면요. 예.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S가 스테이블이거든요. 안정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어떤 충격 엄청나게 올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해야 됩니다. 정부가 잘못된 재정정책 때문에 국가 부채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예.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더라도 예, 통화정책으로 가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돈 찍어서 내는 것은 통화정책이에요. 예, 이거 재정정책으로 해야 돼요. 정부가 재정 풀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해야지 돈 찍어서 풀어내는 순간 그 순간 대한민국은 망조에 접어들 거예요. 예, 이것은요 제 몸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돈 찍어서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예, 공영여당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진짜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로 갑니다. 제가 계속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충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충격이니까 위기가 오니까 예, 우리가 대처할 방법을 찾자 이런 이야기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까지도 완전히 흔들어가면서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자영업자 주라는 이것은요 예, 지금까지 중에서 최악이에요. 진짜 최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통화정책 돈을 찍어서 예, 자영업자를 도와주거나 소상공인을 돕는 일은 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재정정책으로 해야 됩니다. 재정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재정정책도 지금 쉽게 쓰기가 불가능하죠. 왜 쉽게 쓰기가 불가능하느냐. 원래 자칫 잘못하면 천억의 천조죠. 천조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거든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똑같이 지금 말입니다. 신용평가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앞서 S&P 보여드렸던 것처럼 AA에서 지금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인정사정 없이 내려가거든요. 인정사정 없이. 내릴 때는 바로 등급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 S 있잖아요. S를 N으로 바꿉니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등급을 내리거든요. 저는 그 등급을 내릴 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요.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대한 하향 전망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제가 봐서는요. 돈을 하도 진짜 많이 풀어줘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저는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내년 경제가 진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여당의 발상이 굉장히 위험 수준으로 점점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